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생태학 교수로 퇴직한 지 23년이 된 85세 노인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정치 지도층이나 세계 환경 문제 취급하는 분들이 자연의 그 복잡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IAEA의 그 리더들이 일본 그 원폭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별 이상이 없다라고 결과문을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할까, 이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의 산불이라든지 지중해 연안 나라의 그 산불 등등 자연의 그 현상에서 보면은 보통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걸 담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자연의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폭염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생각이 드는데, 옛날 같으면 처서가 가까워지면 더위가 그리 강하지 않은데 요즘 날씨를 보면 하늘이 미쳤다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것이 먹이사슬 푸체인의 문제입니다. 이 푸체인의 문제는 우리 몸속에 그 코로나 때 겪듯이 방어 기작이 아주 복잡한 것과 같이 이 푸체인 문제는 정말로 질병 이상으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복잡성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이게 안전하다? 이건 좀 어리석은 짓들이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은 읽었을 거예요. 사일런트 스프링, DDD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DDD가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푸체인을 거칠 때마다 이제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조류 알껍질이 엷게 돼서 새들이 부화하지를 못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며 찾아왔던 새들이 사멸되어 없어졌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DDD는 아무 해가 없는 줄 알고 해방되고 유교를 전후해서 온몸에 DDD를 뿌리고 무슨 거창한 약이나 두는 같이 했는데, 이게 인류의 어떤 잘못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런 문제입니다. 생태학자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에집트의 어스완 때 문제입니다. 나셀이 당시에 그 러시아의 그 지원을 받아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나일강 댐을 막게 돼서 전기 생산해서 이집트가 엄청나게 부국이 될 걸로 여겼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을 나타낸 그런 계획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스완댐을 쌓고 생태적으로 많은 문제를 떠안게 돼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어스완댐 문제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비극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은 병원을 가서 그 CT를 찍거나, 요즘에는 엑스레이는 말할 거 없고 보통 CT, MRI 찍고 있는데,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선들의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과연 이런 현상에서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좀 어떤 정신병자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생태계에서의 그 복잡성, 그 먹이 사슬에서의 그 축적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앞으로 큰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하다라고 어떤 그 위험, 리스크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생태학적인 그 연구를 해나갈 자신이 있는지 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민과 여러 국민의 그 위험의 노출을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글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미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려고 이러십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사직이라고는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현명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내 머릿속을 때린 것은 국가는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라기보다 옛날부터서 국가의 3대 식, 먹는 거지요. 병,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의 안위, 그 다음에 가장 그 마지막으로 신, 믿을 신, 트러스트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지도층을 믿어야 하는데 나는 요즘에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합니다. 고개를 양쪽으로 좌우뚱 했던 것이 정말로 이제 국민이 그에 따라서 좌우뚱 하면서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모든 먹잇감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안 먹으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젓갈 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김치, 새우, 멸치, 국 끓이는데 멸치, 이 조미료입니다만 이런 것들마저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생선이라고 하는 걸 먹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말 것입니다. 나는 국가가 젊은이들이 그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돈을 얼마 쓰고 했는데 효과가 있냐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젊은이를 되게 만나보면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난 자녀들이 미래 사회에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좋지 않는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살 바에는
자식을 안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후손 갖기를 포기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지도자는 이런 일을 저런 일이든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자식을 키워보고 정말로 밤잠 안 자고 자식의 등록금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자식이 삐뚤어져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눈물도 흘려보고 별짓 다 하면서 정말로 자식에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식이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깊은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 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나도 이남 일녀를 길러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자식을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셰익스피어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낮이 짧으면 밤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 쉽게 넘기기가 쉬운데 굉장히 깨달은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수록 정말로 힘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놀랄 일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행사에서 영부인은 어쩐 일인지 그렇게 항상 졸기운 듯, 멍 때리는 듯한 표정, 잠 못 자서 조는 듯한 그런 일들이 어찌 그렇게 잘 보이는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요지경이 됐는지요. 정말로 원망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이 바라보면 마음속에 확 이렇게 화나면서 아주 멋진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멋지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본한테 우리가 굽실굽실 해야 합니까? 나는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입학해가지고 해방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본 시대에서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얘기로는 원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의 시대, 선진국 시대, 자고 일어나는 이제 선진국이 된 선진국 시대까지 맛봤는데,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고 할 때는 정직하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와 연관된 모든 국민들, 이게 살아가기 참 힘들 겁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책임질 사람, 일본이 과연 아무 이상이 없다라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에 그 물을 쓰면 됩니다. 농사 짓는데 채소 기르고, 일본 사람들 그 채소 기르고 농사 짓는데 사용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공기중으로 방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제일로 반대할 겁니다. 하여간 우리도 우리 주장대로, 우리가 제일 인접국이고 바닷물의 영향은 우리가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소리를 좀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건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